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수사에서부터 처벌까지 형사소송의 절차의 큰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입니다. 먼저 경찰 단계입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 개시입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및 제3자의 고발이 있을 때 경찰 스스로 혐의가 있다고 인지되어서 사건을 입건할 때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및 제3자의 고발장과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은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피고소인은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수사관이 요청하는 출석 일자에 출석 가능하더라도 바로 출석에 응하지 말고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살펴보고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조사 일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종료가 되면은 경찰은 처분을 하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즉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면은 검찰에 전부 송치 또는 일부 송치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에 증거와 함께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넘기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송관서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의 신청 기한은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면은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미흡한 점이 인정된다면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서 경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혐의 유무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은 법원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 제기 또는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반면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소 이후에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불기소 결정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더 이상 재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소 이후에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 없음은 피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혐의가 인정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는 경우 행하는 처분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이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해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신고죄 및 공무원이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간이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등에 있어 내려지는데, 해당 상황에서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안됨은 범죄 성립 요건 중 구성 요건 해당성은 있으나 위법성이나 책임 두 요건 중 적어도 하나가 흠결된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합니다. 예컨대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행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있거나 책임 조각 사유인 형사 미성년자의 지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야간 등의 과잉 방위 행위, 야간 등의 과잉 피난 행위 등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나 기타 형사법 각 본조 등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행하는 처분이 죄가 안됨 처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하 결정은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히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검사의 공소 제의가 있으면은 검사는 구공판을 합니다. 이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형사 재판
공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서류를 송달하는데 공소장 부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피고인 의견서가 있습니다. 피고인 의견서는 피고인 본인이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양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적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공판기일은 법원마다 다르나 늦어도 공소 제기 이후부터 3달 이내에 공판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다만 피고인 구속사건이면은 한 달 이내에 공판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공판 당일에는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서 임의대로 불출석할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영장이 발부하여 체포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불출석할 사유가 있으면은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당일 법정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법원 경위가 이름을 부르면은 법정안 방청석의 안에서 기다립니다. 방청석에서 기다리다가 판사님이 사건 번호 및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은 피고인은 판사님께 인사하고 검사 맞은편 피고인석으로 갑니다. 피고인은 일어서서 인정신문을 먼저 합니다. 이는 판사님이 재판에 나온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소와 이름, 주민번호 등을 물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은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합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가 끝나면은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판사님은 피고인에게도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인지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다툴 일이 없으니 일반적으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은 경찰 또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검사는 피고인이 부인한 증거를 진술한 자를 증인 신청하고 다음 길에 증인 신문을 합니다. 즉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한 기일 안에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은 속행이 됩니다. 속행이란 빨리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이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기일 열릴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신문이 마치면은 판사님은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보통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며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재판 기일에는 검사는 판사에게 구형을 합니다. 이는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 및 형량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최후 변론합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은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하라고 합니다. 이때 피고인은 일어서서 최후 진술합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끝나면은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는데 보통 선고 기일은 마지막 재판 기일로부터 3주에서 4주 뒤에 잡힙니다. 3주에서 4주 뒤 선고 당일에는 피고인은 출석하여서 피고인석에서 일어서서 판사의 판결문 낭독을 듣습니다. 이때 징역형이 나오면은 바로 법정 구속이 되고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나온 경우 법원 경위로부터 안내문을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려면은 구속된 피고인과 달리 판결문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부터 처벌까지 형사 절차의 큰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